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총성은 없지만 치열한 체제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내전 상태입니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려는 주사파 등 좌파 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우파 세력입니다. 이 체제 전쟁은 좌우파 간 사상전, 이념 전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적과 아군의 식별도 어렵고 전선도 없는 전쟁입니다. 이러한 사상전은 직장 내 직원들 간, 친구들 간은 물론 가족들 간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체제 전쟁을 심각하게 겪은 나라입니다. 해방 이후 어떤 체제의 나라를 만드느냐를 두고 좌우익 세력 간 치열한 사상전, 체제 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해방 직후 일어났던 대구 폭동, 제주 4.3 사건, 대한민국 건국 직후 일어났던 여순 반란 사건 등이 그것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평가될 만큼 민간인 피해가 컸던 전쟁입니다. 군인들만 싸운 게 아니고 마을에서 좌우 주민들끼리 죽이고 죽는 처절한 일이 일어난 사상전 체제 전쟁이었습니다. 북한군이 마을에 나타나자 좌파 주민들이 환영 대회를 하고 붉은 완장을 차고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주, 자본가, 경찰 가족, 군인 가족 등 우파 주민들을 반동분자로 지목하며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 찾아내 처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노인들은 한결같이 그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 간 사상전, 체제 전쟁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70여 년이 지난 대한민국이 다시 공산화의 길로 줄다름질 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어 반공의식을 무장했던 세대는 서서히 가고 1980년대 대학가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주사파들이 30여 년이 지난 뒤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고영주 변호사는 일찍이 2013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말했다가 기소당하는 등 고통을 당했는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은 2010년에 쓴 자서전 운명에서도 자신의 사상관을 드러냈는데 남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희열을 느꼈다거나 노무현 정부 때 간첩을 잡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팠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우파 세력을 적폐청산이라며 숙청한 후 자신감을 가진 듯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연설에서 김일성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지하 간첩 조직인 통일혁명당의 주모자 신영복에 대해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이라고 세계 만방에 공개했습니다. 바로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고치려 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용어에서 자유라는 글자를 삭제한 바 있고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교체를 했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은 사라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사상이 아무 조건 없이 교육, 선전, 조직하는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개정이 무산되자 법률, 명령, 조례 등 다양한 우회적 방법으로 체제 교체 작업에 돌입했고 문재인 정권기 내내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좌익 운동권 출신인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빨리 간파를 했습니다. 본인이 좌익 노동운동을 할 때 주사파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2019년 7월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이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주사파들은 촛불혁명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거의 무너뜨렸고 세계 어떤 공산혁명 때보다 더 완벽하게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나라인데 어떤 이유로 주사파가 선거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국가, 사회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80여 년간 쉼없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북한의 대남 공작 때문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전략을 수립했던 김국성 선생에 따르면 그간 북한의 직파 간첩 규모가 15만 명이라고 했고 그들에게 포섭된 간첩은 10배인 150만 명은 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직파 간첩과 포섭된 간첩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국민들의 수는 감히 상상하기 힘듭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대남 공작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석기가 주도하는 경기 동부연합이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장악한 현실입니다.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은 용인, 성남 지역을 거점으로 투쟁한 한총련 산하 지하 세력으로 주사파 중에 주사파여 북한을 가장 열렬히 추종한 종북 세력입니다.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은 북한의 공작으로 민주노동당에 들어가 2006년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했고 2011년 통진당으로 확장 개편했습니다. 이석기의 통진당은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통해 국회의원 13석을 차지했으며 이어 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과 공동정부를 구상하려다 통진당 내분 사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만약 2012년 5월 통진당 내분 사태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권을 출연해 볼 뻔했습니다. 이러한 2012년 총선 대선 전략이 북한의 지령이었다는 것은 2011년 8월 적발된 왕재산 사건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석기가 2013년 8월 RO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8년간 교도소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은 점점 세력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은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했고 정부에 버금가는 민노총마저 장악했습니다. 2020년 12월 위원장 선거에서 경기 동부연합 소속인 양경수가 단독으로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노총은 이미 노동단체가 아닙니다. 정치단체이자 체제를 변혁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사회 대전환, 주택의 50% 국유화, 주한미군 철수를 선포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부 전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체제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민노총과의 싸움이 단순한 노동단체와의 대결이 아니라 반체제 세력과의 체제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다수는 체제가 바뀌는 심각한 상황인 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국회나 지방의회를 통해 법률이나 조례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공산화를 할 때도 토지개혁령이나 중요산업 국유화령 등의 법령을 통해 합법적 형태를 취하며 공산화했던 것처럼 동유럽 국가들도 공산화 과정에서 정당, 선거, 의회, 의결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합법적으로 바꾸며 공산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1998년 선거로 정권을 잡은 후 49개의 법률을 바꾸어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체제 변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4,025건의 법률을 개정했고 제한된 법률안 수만 해도
2만 3천여 건이 넘고 8만 건 이상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법률안 조례안 하나하나 안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좌파 독재 체제를 거쳐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려는 무서운 독소 조항들이 수없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정법, 자치경찰제, 이런 문재인 정권의 개정한 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샅샅이 분석해 그 독소 조항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경제공동체 등도 그 안에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읍면동을 장악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무수히 심어 두었습니다. 이같이 좌파 세력이 박아놓은 반대한민국적 족쇄들을 뽑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오래 유지되기 힘들 것입니다. 전복된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혁으로는 불가능하고 혁명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에 박혀있는 법률, 조례 등 체제 변혁적 입법들을 제거하려면 우선 총선에서 우파 정당이 2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후 입법 혁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사회주의 악법들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파 정당이 200여 석을 차지하려면 우선 국민, 유권자의 다수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마을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을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3,506개 마을에서 좌파 세력의 실체를 꾸준히 알리는 주민 깨우기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는 6.25 전쟁의 결과로 각인된 반공기저 정서가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사상적 각성이 노인 세대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북한과 같은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세력이 모든 분야에서 우세를 점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진보 세력, 민주 세력, 평화 세력 등으로 포장한 반체제 세력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속임수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 깨우기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마을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 전쟁 등의 소책자 교육 자료를 배포함은 물론 주민 깨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체제 전쟁 상황임을 알려 위기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제 위기를 가져오는 세력이 민주 세력, 진보 세력으로 거짓 포장하고 있는 주사파 등 반체제 세력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좌파 세력의 양의 탈을 벗기고 늑대의 본질을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단호히 대응하는 날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은 사실상 승리로 막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